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진실입니다. 지금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른 이제 NCS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NCS 이제 네이버나 검색창에 쳐보면 NCS 아니면 NCS 채용 쳐보면 그 기존보다는 많은 설명 자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했고, 또한 관련 전문 강사들이 그와 관련된 뭐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친구들은 도대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게 무용지물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직무 경험도 없고 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직무 능력을 뽑는단 말이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어떤 게 어떻게 바뀐 거야? 기존은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쌓았던 게 무용지물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아주 무분별하게 나도 뭐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만 무작정 스펙을 쌓다면, 앞으로는 NCS가 어느 정도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NCS에 나온 그런 능력들 중심으로 이제 스펙을 좀 취사 선택해서 뭐 집중할 건 좀 더 집중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플러스 알파 능력. 나는 직무 경험도 없고 일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여러분들 꼭 이제 뭐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연구회 활동이나 아니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럼 바뀐단 말이야? 첫 번째는 입사 지원서가 예전에는 당신 신장이 어떻고 체중이 어떻고 혈액형은 어떻고 취미는 어떻고 특기는 뭐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직무와 무관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진 붙여놓으면요, 면접관들이 바이어스 있어요. 이쁜 애 뽑아요. 그거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진 찍으려고 뭐 이거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하고 돈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진짜 얘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입사 지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만 물을 수 있도록 바뀔 거고요. 그리고 면접도 기존에는요, 당신 여기 왜 입사했는데, 앞으로 뭐 할 건데, 당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뭐야? 아니면 아버지 뭐 하시노? 아주 불필요한 거,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면접관들도 제대로 사람을 뽑는지 안 뽑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나름 국가가 기준을 세워주는 게 NCS입니다. 자, 다시 NCS. 무슨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이게 뭐냐 막 생각하실 텐데요. 이 N은 나름대로 N, 국가예요. 내셔널. C, 컴피턴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 단어예요. 능력하면 어빌리티?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컴피턴시라는 얘기는 잘 안 써요. 안 쓰지만, 그래도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직무 능력을, 컴피턴시를 S, 스탠다드화 한 거예요. 누가? 국가가. 각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경영학개론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A+ 맞아도 실제 경영전략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콘텐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로교육을 너 뭐 하고 싶어? 나 의사, 판사, 선생님, 공무원, 연예인, 경찰, 기자, 보여지는 직업 중심으로만 진로교육이 이루어져도 실제 그 직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NCS는 나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분야 이 일을 하려면 요런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이 분야에서 크려면 어떻게 단계를 거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그림도 보여주고 아주 구체화 시켜준 자료입니다. 특히 이것을 수준별로 또 구체화 시켰어요. 첫 번째, 1수준은 우리 장들의 같이 초기 입직자 단계에서 이 수준을 나열을 한 거고요. 2, 3수준은 그 위에 대리가 누구야? 김동식 대리의 1수준 능력을 체계화한 거고, 그 다음에 천과장은 한 4수준, 오성 차장은
5 수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한 7, 8 수준으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계화시킨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체계화시킨 NCS 갖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라 그겁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도대체 이 분야를 전공을 하면 이 분야에 사람이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가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교수님들은 기존의 학문적인 체계에 의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좀 사실 신경을 썼죠. 과연 이쪽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사람을 얼마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딱히 국가 차원에서 제공한 게 없었지만 NCS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도 장그래가 비정규직으로 막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려고 해도 안 돼. 왜? 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그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NCS가 활성화되면 장그래가 요 영업 분야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몇 수준인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도 그 보상을 한다던가 임금 체계도 체계적으로 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제 시간이 저는 굉장히 짧게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요. 좀 아쉽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할게요. 왜 이게 도입됐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의 스펙추얼 굉장히 말은 했지만 스펙추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오버된 스펙, 과잉된 스펙, 불필요한 스펙을 안 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직무 스펙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간 스펙초월이라고 했지만 그 스펙초월에서 도대체 뭘 봐야 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요. NCS는 보다 좀 진화된 채용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진짜 청년 실업이 120만 명이고 실제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고 선진국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예 체계적으로 제도를 한번 개혁을 해보자. NCS 즉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갖고 교육제도도 한번 바꿔보고 이거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한번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고 강조를 했어요. 전체적인 능력 중심 사회는요, 굉장히 이 이제 NCS가 추구하는 우리 사회, 옛날에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사회 만들듯이 지금 트렌드에서는 능력 중심 사회,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학부모들은 공부 못한 너 100점 왜 못 맞았어, 너 왜 하나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학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꿈과 끼를 잘 살려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그것을 NCS가 할 겁니다라고 신뢰를 가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성적 이런 것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유능한 인재 달달달달달달 많이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봤지만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사실 NCS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울산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교육의 상황, 교육의 개혁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제도가 나름 자격증 그거하고 연결, 이게 다 NCS 기반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기업에서 필요한 자격으로 바뀌는 쪽이에요. 그것을 중간에서 채용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공공기관부터 나서냐 하면 사실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쪽부터 선도 사례로 나가면 나름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부터 이제 할 거고요. 제대로 채용을 시켜서 제대로 CDP, 소위 말하면 커리어 패스, 경력 개발을 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스스로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우받게 해주자라는 게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떠들었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제 컨텐츠가 있어요. NC 사이트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클 수 있는지 평생 경력 개발 경로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채용 쪽은 능력 onspec.ncs.go.kr이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아주 미흡하지만 계속적으로 채용 사례 같은 문항들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이제 기재부하고 회의했을 때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도 이제 NCS 사이트에서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궁금사항이 있다. NCS 사이트에 NCS Q&A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나는 인문학인데, 나는 중문과인데, 나는 불문과인데, 그럼 채용 못합니까? 저는 취업 못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디멘전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나운서가 됐던 연예인이 됐던 장그래가 됐던 저같이 공공기관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든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직업 기초 능력이에요. 소위 말하면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남들과의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아주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조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조직의 능력, 직업 윤리. 우리가 예전에 이 직업 기초 능력을 뽑을 때요, 인사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얘 인성만을 제대로 키워왔으면 좋겠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계화해서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다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직무수행 능력은 실제 내가 행정을 했는지, 금융을 했는지, 아니면 기계를 했는지, 화학을 했는지, 철강을 했는지, 조선을 했는지, 각각 분야에 대한 전공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전공 수업 시간에 다른 토익 점수 하느라고 전공 공부 대충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분야 전공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능력중심 사회는요, 입사지원서, 서류지원용이 그런 불필요한 거 제외한다는 거고요. 필기시험은 기존의 전공시험을 일단은 올해는 갈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 능력은 추후에 내년에 이렇게 각각 기관에서 이렇게 변합니다를 미리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업에서 내가 우리 기업에서는 고졸, 대졸,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을 뽑습니다 하면 다른 친구들은 지원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학력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벌 중심 사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유능한 인재라는 걸 증명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700점 따면 나는 750점 따고 800점 따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더 영어 잘해요. 토익 점수가 이러니까. 하지만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얘가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보장이 일단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 인사 담당자 물어보면 점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예전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능력중심 채용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우리 이제는 이런 지식기술 태도가 필요합니다를 명확하게 채용 공고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NCS에서 다 나와요. 그것을 참고해서 기관이 뭔가 이제 모디파이해서 기관별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오버 스펙이 아니라 온 스펙을 볼 거고 이제 채용 공고는 아까 얘기한 채용 공고를 명확하게 기관에서 낼 거고 그에 따라서 입사 지원서도 아주 직무와 무관한 것을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직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간에 경험했던 팀 프로젝트, 과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이 파일은 계속적으로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직업기초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인적성 검사 이 직업기초 능력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영역에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동안은 삼성에서 뽑는 거, LG에서 뽑는 게 다 달랐어요. 인재상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어느 정도 범용적으로 보여주고 이걸 기반으로 기업에서 아주 직무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문제를 내는 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무분별하게 여기 허수지연상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명확하게 보고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봐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쪽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구나를 명확하게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준비를 한 친구가 훨씬 좋아요. 여기 찔렀다가 그런 애들보다 내가 우리 공단 아니면 어디 뭐 안전공단을 준비했던 이 친구가 들어오면 직무 몰입도도 높고 업무 능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에서 훨씬 좋아해요. 앞으로 NCS가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시간 때문에 이제 정리할게요. NCS가 제2의 스펙이다? No, 절대 아닙니다. 그간에 쌓았던 스펙을 길라잡이 할 수 있는 참고 자료,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의 진로 설계에 대한 나침반, 우리 직업에 대한 설명서, 내 능력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말로 해서는 막연할 것 같으니까 www.ncs.go.kr 가셔서 본인의 분야, 내가 행정이면 행정, 내가 금융 전공에서는 금융 쪽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 게 어떤 장그래가 어떤 일을 하나, 아니면 뭐 연예인 누가 연예인도 막연하게 연예인이지 연예인에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누구 하나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지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 공단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